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의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 이 시간에는 남북 분단과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 중에서 남북 분단의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인데요. 이 수업에 앞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겠기에 한국사 선생님들과 상의한 결과 통합사의 시간에 광고부터 분단의 배경까지 오늘 1차시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단의 배경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은 현대사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현대사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이념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현대사의 아픈 기억이 너무나 많죠. 사람보다 이념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나타났던 좌우의 대립,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 할 수 있는 6.25까지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과연 왜 배우는 걸까? 우리가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이런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분명히 이 시대에 있었던 사람보다 이념이 앞섰을 때 얼마나 무서운 사회가 되고 또 관계의 사회가 되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를 경우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민주주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배우게 됩니다. 이제 광복에 대해서 배울 건데 정말 기쁘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우울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광복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은 역시 일본의 항복인 것이죠. 아시다시피 45년 한국 광복군이 진공작전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우리나라에 오려고 했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이 패망하면서 항복한다고 라디오에서 나온 거예요. 굉장히 심각했죠. 이 소식을 들은 김구는 기쁨보다는 더 걱정이 앞섰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직접적인 액션을 취하는 게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진공작전을 통해서 국내에 들어와 태극기를 딱 꽂아야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주체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역할을 우리가 놓친 거예요. 왜? 일본이 너무 빨리 항복선언을 하는 바람에 항복은 물론 해야 했지만 며칠만 좀 더 그 타이밍을 가졌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 패망만이 우리의 광복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전부터 광복을 위한 준비라든가 에너지들이 쌓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광복에 대한 그런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원인에 대해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적 요인입니다. 외부적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제일 중요한 거 카이로 회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카얄포라고 하는 것을 배울 건데 43년에 카이로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을 합니다. 문구에서 보면 인두 코스라고 해서 적절한 시기에 독립을 한다는 게 있어요. 이게 나중에 적절한 시기, 그 적절한 시기가 언제란 거죠? 즉각이냐 아니면 언젠가 라고 하는 거 애매한 문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뭐냐면 신탁통치의 불씨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얄타회담입니다. 45년에 이렇게 이때 이제 세계 2차 세계대전에 소련이 참전하게 됩니다. 소련 참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요. 소련이 참전하고 이제 소련군이 밀고 내려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미국이 소련 참전을 왜 끌어냈냐면 그 이유가 이미 2차 세계대전이 지금 종료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소련이 이렇게 참전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그대로 놔두면
정말 미국만 2차 세계대전의 상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소련을 끌어들여서 소련도 어느 정도 상처를 좀 입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소련과 일본이 싸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일본군이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련군이 남하를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만주를 통해서 또 한반도에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생각이 한반도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소련에 의해서 한반도가 접수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안을 한 거죠.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그건 38도선까지만 내려오라고 선을 딱 그어 놓습니다. 근데 이게 어때요? 우리에게 분단성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얄타 회담은 그 이후에 38도선을 나누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츠담 회의입니다. 일본 패망 직전에 열리는 회의예요. 45년. 이 카이로 회담을 이제 재확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합국들은 일본이나 독일의 패망을 염두에 두고 전후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외부적인 모습들이 이제 우리나라 독립을 뭐 약속한다든가 또 뭐 참전하고 소련이 그리고 카이를 재확인한다 이런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부적인 요인들은 주로 이제 열강들 강대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우리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것이 이제 영운용을 중심으로 한 조선 건국 동맹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난과 충칭에서도 있었는데 예난은 조선 독립 동맹이라 해서 김두봉이 이끌었고 이 산하 부대가 조선 의용군입니다. 그리고 충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막 옮겨 다녀서 이제 충칭에서 마지막 임시정부의 기구가 여기에 있었죠. 그리고 그때 이끌었던 인물이 김구고 그 산하 조직이 바로 한국 강복군입니다. 요런 거 이제 조선 의용군 그래서 이제 의용대 의용군 해가지고 요렇게 연안에서 이동해서 요렇게 이제 오는 것들의 모습들이 보이고 여기 충칭에서 이렇게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를 중심으로 한국 강복군이 창설된 거죠. 여기 상하이에서부터 세상에 이렇게 많은 정말 시련 속에 옮겨서 이제 충칭이 마지막 장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외에서 이러한 조직들이 하나의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고군분투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국이 있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일본이 패망했으니까 한국했으니까 수동적으로 이렇게 우리 강국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라는 거죠. 이러한 내외적인 이제 활동에 의해서 드디어 금방 보셨던 1945년 8월 15일 강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당시 국내에서 이제 조선건국 동맹의 뒤를 이어서 탄생한 것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건준위라고 하죠. 아주 중요한 단체입니다. 이 건준위는 좌우 합작입니다. 좌파에는 여윤영, 우파는 안재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뭐죠? 좌우 합작이란 거죠. 여기서 그 당시에 가장 주안점을 둔 게 행정하고 치안입니다. 누가 들어오냐면 이 당시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착착 진행하려고 하는데 미 군정이 들어옵니다. 어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살발산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은 소련이, 아래쪽은 미군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미군과 소련이 과연 우리나라에 해방군으로 온 걸까요? 아니에요. 점령군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미 군정이 들어오면서 포고문을 내려요. 그 포고문이 메가더 포고문이라고 하는 거죠. 소련에는 치스타코프가 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메가더 포고문의 핵심은 뭐냐? 기존 질서 체제를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고압적인 모습이죠. 왜냐면 미국은 민주주의고 당시 지하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회주의의 것이 이제 이게 지상으로 오게 되면서 사회주의가 굉장히 만연해 있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서 약간 이제 고압적인 그러한 모습을 취한 거고, 반면에 이제 치스카포크 거기 이제 북한이 저기 산발전소 위에 거기는 어때요?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그 산발도수 이분은 이미 사회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아 있고 있다 보니 자기들은 좀 느슨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메가더 보고문에 또 뭐라고 나왔냐면 일체의 정부 조직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 건준위에서 미 군정이 들어온다니까 이제 황급히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된 거죠. 이렇게 선포를 해야지, 빨리 해야지 미국이 들어오더라도 어떤 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한 거죠. 여기 이제 그 조선인민공화국의 이제 그 각 지방에 있는 지부는 이제 인민위원회라고 바뀌어서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이 미 군정이 어때요? 정치 조직 이거 부정하게 됩니다. 일체 행정 조직은 이제 미 군정이 가질 수 있고 우리는 다른 조직을 가질 수 없다고 한 거죠. 다만 정당 활동은 허용해 준 거죠.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때요?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김구를 수반으로 한 임시정부가 미 군정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임시정부가 못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주석 김구는 어때요?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당시에 그 임시정부는 정부 조직은 부정되고 이제 한국 독립당 활동만 이제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 정말 참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첫 단추가 굉장히 잘못 지금 깨어진 거죠. 우리의 힘으로 자력으로 태극기를 꽂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미국과 소련을 맞출 수밖에 없고 미국과 소련이 중심이 돼서 회의를 하게 되는 거.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그게 이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갖게 됩니다.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여기에 삼국은 뭐냐? 미국, 영국, 소련입니다. 어떤 결정이냐면 임시정부 수립을 결정하고 대신 신당독지를 하게 되면 최대 5년이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신당독지를 하는 나라는 누구냐면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란 거죠. 신탁의 주체가 돼서 한반도를 최대 5년을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발표를 하게 돼요. 어디 한 언론사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언론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을 놓친 건지 의도한 건지는 모르지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이게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모습이고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소련이 신탁 통치를 지금 주장했다. 소련은 신탁 통치 주장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실제랑은 다르죠. 만약에 이게 그게 아니고 이제 여러한 합의하에 뭐가 있었다라고 했다면 역사의 IF 어떤 if라고 하는 게 무슨 풀려 있겠습니까?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사회주의 세력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이러한 것을 보고 공격적으로 된 거죠. 이 모스크바 3국의 외상회의를 바라보는 또 좌우진영 입장도 달랐고 어쨌든 지금 신탁통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식민지라고 해서 일관성 있게 지금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게 된 거죠. 신탁통치를 소련에 하자라고 했다라고 하니까 소련을 신봉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완전히 매도되는 거죠. 제거 대상이다, 매국노다, 역적이다 이러면서 좌우 대립이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광복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정의가 뭘까요? 일제강점기에 부역했던 친일 인사, 특히 여론을 주도하고 있었던 지식인들이 남긴 기록에 의해서 그들을 처벌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단 멈췄어요. 뭐 때문에 멈췄냐? 메가더 포검은 아까 뭐래서 현재 체제를 유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친일파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친일파들이 부활을 해요. 어떻게? 이제 좌우 대립을 하다 보니까 반공투사가 된다는 거죠. 애국자로 둔갑을 하게 됐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러한 게 좌우의 대립이 막 굉장히 너무 이제 막 되다 보니까 46년 처음 전개됐던 산일절 이제 기념 행사에서의 모습. 이건 이제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해방 후에 처음 가졌던 3.1운동의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1919년 3월 1일 운동 이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매년 3월 1일만 되면 마음껏 부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마음껏 못 부르고
예, 숨어서 불렀는데,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마음껏 태극기를 외치면 만세를 불러야 했는데, 좌우 대립이 치밀시다 보니까, 3.1절 행사를 따로따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마치고 나서 충돌까지 하게 되는데, 너무 지금 어때요? 이게 기가 막히게 답답한 일이죠. 이렇게 이제 삼상회의에 이제 이후에 이제 1946년 그때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미소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렇게 개최가 됐지만 어쨌든 입장 차이로 결론이 안 나고 다음에 만나자라고 해서 시간이 이제 자꾸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승만의 정치 감각은 굉장히 뛰어나요. 알다시피 이승만이 1925년 임정의 대통령으로 추대될 때 미국의 위임 통치를 청원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탄핵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무슨 말을 했냐면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의가 게재될 기적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으니 우리는 남방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서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될 것이니 여러분들 결심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어때요? 남한 단독 정부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야? 북한 따로 남한 따로 이렇게 되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남북 분단을 의미한다는 거죠. 좌우 대립이라고 해서 남북 분단을 과정하면서 좌우 대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좌우 합작 운동이란 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좌우 합작에서 중도 좌파, 중도 우파가 같이 합세를 하게 되는데 중도 좌파는 여윤영이고 중도 우파는 김규식입니다. 이렇게 이제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해서 미 군정도 지지를 하게 됩니다. 좌우 합작 7원칙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미소 공동이 속개한다라고 하는 건 여야 모두 굉장히 좌우 모두 오케이를 했습니다. 근데 친일파를 처단한다든가 유상 매입해서 무상으로 분배하자라고 한다든가 입법기구를 창설한다라든가 하는 것은 굉장히 좌우 입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결국 좌우 합작 운동이 좌우의 인사가 불참하는 거죠. 우는 어때? 김구와 이승만이고 좌는 이 박헌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본인들이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따라서 어때요? 굉장히 시민 참여가 이제 활발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불참하게 되니까 시민 참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미 군정까지도 지지를 철회하고 또 47년에는 여운형까지 암살이 됩니다. 이제 47년도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2차에 걸쳐서 2차에 열리게 되는데 이때 트루먼 독트린이 나와요. 뭐냐면 미소 냉전이 시작된다라고 알리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완전 결렬로 미소 공동위는 2차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한반도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이제 바로 유엔 총회로 넘어갑니다.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제 소련에서 얘기하기를 야 인구 비례면 북한 인구가 적고 남한 인구가 많은데 총선거를 해서 보면 남한 정부가 중심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안 된다라고 하죠. 유엔 총회에서 다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에 들어오는데 소련에서 다시 거부를 하게 되고 다시 유엔 소총회를 통해서 그렇다면 가능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48년 5월 10일 50 총선입니다. 최초로 평등선거고 보통선거 비밀로 치러지는 총선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다. 정말 설레이는 그런 첫 선거라는 역사적인 그런 순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지금 어때요?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죠. 근데 이제 이 당시는 국회 임기가 2년입니다. 여기는 헌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예요. 재헌국회라고 그러죠. 이승만 지지 세력들이 이제 대거 당선하게 된 거죠. 당선 배경은 김규식, 임정 세력은 여기는 불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승만 지지 세력들이 아무래도 당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0 선거가 되면서 여러분 총선은 뭐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대선은 뭐예요? 대통령을 뽑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몇 년 후에 투표를 하게 되는데 제발 정말 제발 좋은 사람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출신이냐 어느 지역이냐가 아닌 거죠. 대한민국 건강하고 모든 사람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부를 만들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곰곰이 생각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이름에서 국회의원을 뽑았어요. 왜 뽑았냐면 여기는 헌법 만들려고, 입법기관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헌법을 만들려고 한 것이고, 이제 이 50선거 하기 전에 많은 반발이 있었어요. 김구가 3천만 동포에 입구한다라고 해서 정말 이건 김구를 존재하게 된 명문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 38선을 내가 통일된 조국을 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 지연정 일신에 구차하는 안위를 취하는 단독 정부를 이렇게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단독 정부는 우리는 안 세우겠다라고 한 거죠. 3천만 동포에게 지금 무릎 꿇고 웃고 3천만 동포에게 무릎을 꿇고 울면서 이야기하며 고하는 글을 통해서 정말 단독 정부는 세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주도에 4.3 사건이 일어납니다. 강복이 이후에 물가는 폭등하고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제 제주도민이 이거 뭐 시체 예, 사람 죽이려고 한 거. 예. 제주도민이 이제 봉기를 하게 되고 하는데 진학 과정에서 특정 단체가 무고한 양민까지 학살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어때? 이념보다 사람이 앞서야 되는데 이념을 먼저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제주 어느 마을에 보면 제산 날이 같은 날이래요. 같은 날. 많은 사람들. 그건 뭐냐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뭘 잘 시킨 거예요. 여러분 기억은 뭐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기억을 기억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때요? 절대 이념이 사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김구하고 김규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남북 협상을 전개하려고 38도선을 넘는 모습이에요. 이제 주석 김구는 어때요? 임시정부의 주석이고 김규식은 부주석이죠. 북한에 가서 누구를 김일성을 만나서 협상을 하지만 큰 성과는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10일 총선이 일어나게 돼서 그 헌법이 우리가 재헌헌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이제 여기 단기 4281년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단기니까 단군 때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서 2333년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1948년 7월 17일 이렇게 이제 재헌 헌법을 만들어서 공포하는 재헌절입니다. 재헌절이 7월 17일이에요. 왜냐면 저 기억하는데 이날은 예전에는 우리가 쉬었어요. 그래서 학교 안 가는 날이라서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학교를 가고 있죠. 쉬어야 되는데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재헌헌법에는 대통령 간선제예요. 직선제는 직접 뽑는 거고 간선제는 국민에 의해서 선택된 이제 어떤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을 뽑는 건데 대통령 후보가 김구와 이승만이 나오죠. 김구는 참여는 안 했지만 이제 어쨌든 김구 이름이 나와서 김구하고 이승만이 이제 후보로 나왔는데 이승만이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의를 세워야 돼요. 정의를 세우는 게 뭐예요? 정말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빌붙어서 호위호식했던 이 땅에 호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말 죄를 물어야 되고 이 땅의 청춘과 젊은이들을 전쟁 속에 몰아줬던 바로 몰아넣었던 그 책임을 또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때요? 정의를 세운다는 것이죠. 헌법 내용에는 또 친일파 차단의 내용도 있고 토지 개혁, 농지 개혁에 대한 것도 있는 거죠. 이제 46년에는 이제 북한에서는 이미 토지 개혁이 단행돼서 무상 몰수에서 무상 분배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골자로 해서 대한민국이 수립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청와대가 있는 산이고 이 근처가 어때요? 지금 경복궁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에 어때요? 우리나라 맥을 끊기 위해서 뭘 했어요? 조선 총독부를 세웠죠. 아이러니하게 이 일본이 패망한 이 총독부 건물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죠. 지금은 어때요? 이제 이게 다 폭파시킬 수가 없죠.
경복궁으로 이렇게 이제 강화문 대로가 있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되는 이런 1948년 8월 15일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북한도 나라를 선포하는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9월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남북 분단이 기정화되는 사실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도 정말 많은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여수 순천, 선생님 고향이 여수죠. 10월 19일 여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배경도 뭐냐면 제주의 4.3 사건의 연장이 된 거죠. 제주 사건, 4.3 사건에서도 어떤 묵관 양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양민이 희생됐는데, 여기도 정말 양민들이 정말 무자비하게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정말 희생된 이러한 모습들. 그렇지만 어때요? 이제 친일파를 처단한다든가 농지를 개혁한다든가 이건 미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49년에 이제 친일파 차단 실현을 위해서 반민족 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제 줄여서 반민특이라고 하죠. 당연히 성공해야 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시행이 안 됩니다.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색출하다 보니까 경찰 간부도 있고 정부의 강요도 있고 하니까 이승만이 불안한 거예요. 이승만 정부에 이렇게 자기들은 뭔가 더 확고하게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끌려가니까 이승만 정부는 이 반민특위 여기에 친일 행위를 한 사람 색출하는데 정부가 도움을 안 줘요. 그리고 친일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하게 되고 국회 프락치, 국회 이렇게 북에서 간첩을 통해서 해서 국회가 이렇게 이런 이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프락치 사건 한다든가 뭐 이런 속에서 동력이 상실돼서 공소시효를 축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벌 주는 기간을 축소시킨다는 거죠.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80살, 90살 먹은 고령의 할아버지가 나치에 활약했다 해서 잡혀가는 모습들이 보여요. 이것은 뭐냐면 정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그때는 어때요? 공소시효를 축소를 해버렸다는 거죠. 반민특위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의를 정말 세워서 정의가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후손에게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놓친 거죠. 정말 많이 아쉽죠. 이 당시에 뭐 이광수라든가 여러분 비행기 헌납한 박홍식, 최남선 이런 사람도 끌려가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제가 농지개혁입니다. 1949년에 어쨌든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상 매입, 유상 분배로서 자본주의 국가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한의 식민지 지주제가 완전히 철폐됩니다. 이것이 이제 급속한 공산화를 저지하는 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 수립이 되고 하면서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50년에 에치슨 선언이 발표되면서 미국의 방위선이 우리나라를 이제 제외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 속에 어때요? 중국은 이렇게 이제 중화인민 그러한 공화국을 49년에 선포하게 되고 50년에는 소련이 군사 원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남침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하죠. 선생님 남침이에요? 북침이에요?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무슨 내용인가 아는데 이게 말 표현이 그런 것 같아요. 남한을 침략했기 때문에 북한이 남침이라고 합니다. 근데 북한이 침략했으니까 북침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 있죠. 우리 교과서상으로 지금 남침으로 되어 있으니까 남침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 이러한 것의 모습들, 이렇게 폭파되고, 비행기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이러한 모습들. 6.25 전쟁으로 해서 이제 북한군이 남으로 내려온 남침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막, 정말 쭉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어때요? 낙동강 방어선까지 여기까지 지금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역전이 돼서 이제 이렇게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된 국군과 유엔군의 그렇게 반격으로 그래서 평양 입성으로 되고 저기 이제 압록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국에서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밀려요.
이렇게 이제 오면서 어디에요? 이제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공방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뭐 이제 소련이 휴전을 제안하고 여기 또 많은 싸움들과 많은 희생들이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휴전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아주 짧지만 어떻게 이제 분단의 배경 우리나라가 광복이 돼서 여러 혼란을 겪고 여러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분단까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치고 통탄할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념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으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회담 끝나고 작년 이제 7월에 제가 판문점을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요 당시 요 정도 됐나? 기간이 7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분단의 필요성,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거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도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같이 수업하겠습니다. 이상 행복한 통합사회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